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강사 심유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테스트네이션의 RWS, 그 중에서도 저학년 6에서 8학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RWS는 테스트네이션에 특허받은 그리고 검증된 공부법입니다. 학생들은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를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함께 유기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내가 습득한 정보를 글로써 말로서까지 완벽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는 영어를 단순하게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혹은 시험을 치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어 실력 상승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RWS는 어떤 차별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RWS는 6에서 8학년 학생들이 영어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많이 보이는 문제점은 독해력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이디어, 핵심 사건들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때때로 텍스트를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적던가 아니면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거에 꽂혀버려요. 때로는 텍스트를 잘못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반면 은유, 상징 혹은 암시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작가의 의도, 태도, 등장인물들의 모티베이션을 추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잘 읽는다고 느껴지겠지만 알맹이가 모자란 경우죠. 두 번째는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자, 모자라다는 건 여기서는 두 가지 크게 패턴이 보여요. 첫 번째는 단어가 모자랍니다. 단어들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들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복잡한 개념들을 학생들은 배워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러려면 정확한 단어, 정확한 표현 방법들, 논리적인 표현 방법 구조를 가르쳐 주는 게 RWS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분석적인 사고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텍스트를 요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배경, 시점, 어휘, 아니면은 딱 눈에 보이는 것들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 이건 재밌다, 지루하다, 싫다, 좋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는 주장까지 펼칠 수 있다 한다면은 에비던스를 찾는 데 어려워합니다. 증거를 정확히 대지 못해요. 역사적, 문화적, 아니면 시대적인 맥락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어려움은 뭘까요? 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상 대화는 괜찮아요. 하지만 학교에서의 발표 아니면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뭔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외운 대로만 말하려고 하고 단조로운 표현들만 쓰려고 하는데 이는 감정, 열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져 보여요. 그 다음은 문장이 단조롭습니다. 자, 아이디어가 단조로운 이유는 문장이 단조로운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디어 자체가 그 다음 단계 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같이 해야겠죠? 아이디어를 글로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내가 읽은 것을 어떻게 다르게 쓸지, 아니면 쓴 걸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하지만 이거는 정확한 구조, 쪼개서 공부하고 쪼개서 읽고 처음부터 쉬운 표현부터 복잡한 것까지 단계별로 쌓아 나가면 되고, 그 다음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자, 아이디어가 단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을 못하면 그거는 단순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디어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장 구조, 그리고 그 문장 구조 간의 역할들, 정확한 쓰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읽기와 쓰기, 말하기를 완전 별개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읽었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글로 썼는 것들을 말로 옮기는 방법,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정답에 한없이 가까운 규칙들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제 교재와 수업 방식입니다. 문학, 역사, 과학, 사회, 철학 등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혹은 배워야 하는 글들을 저는 다양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학생들이 관심사에 맞는 읽기를 먼저 시작해서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르쳐 주고, 거기서 다른 것까지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읽기만 할 것인가? 아닙니다. 글로서, 말로서 표현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에 대해서 배운다면은 히스토리컬하게 갈 거예요. 처음에 발전하는 기술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자, 그렇다면은 오케이, 역사를 배웠어요. 테크놀로지에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예를 들어 기술 발전이 항상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yes, no, I think so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읽었는 것에서 어떤 케이스들을 보았을 때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걸 저와 함께 그리고 소규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반대 시각도 배워보고 학생들의 식견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글쓰기와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계속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피드백을 줄 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로 주지 않습니다.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라 피드백을 줍니다. 따라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꾸준하게 질문하고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결국 스스로 읽고 쓰고 말하고 나중에 미래의 스칼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는 미국 대학교 대학원에서 히스토리를 공부했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죠.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영어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말했습니다. 그게 히스토리 메이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웠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방식,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 그걸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제는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미국 고등학교, 대학교 시스템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 알고 싶다면 RWS 수업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학생들 스스로 글을 읽고 나만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지만 미국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읽기, 효과적인 글쓰기, 전달력 있는 말하기를 늘리고 싶은 학생들, 미국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그게 준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RWS 수업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상이고, 다음에 볼 때는 수업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읽고 잘 쓰고 잘 말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내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 되는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